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인재개발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원해빗이라는 책을 쓴 한상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나의 격이 변하게 하는, 나를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어떤 습관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습관은 경험 기록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 보면 금방 성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5년, 10년을 해도 제자리에 멈춰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근데 이 자기 성찰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자신의 경험을 기록할 때 성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만약에 기록을 한다고 하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내가 뭐 잘했거나 아쉬웠거나 또 칭찬받았거나 또 실수를 했거나 네. 또 새롭게 배운 일이 있었거나 가슴 따뜻해지는 일이 있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으면서 그 순간에 그 행동에 대해서 한번 그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내가 잘 됐으면 왜 잘 됐는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면 왜 실수했을까? 그럼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잘했다면 이번엔 이것 때문에 잘 됐으니까 다음에도 이것을 활용해야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면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실수할 걸 조심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성찰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만 되면 울렁증이 있는 거예요. 발표 울렁증. 예.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만 나가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분명히 연습을 했는데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날 또 울렁증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날 일기를 쓰는데 울렁증이 또 생기니까 다음 또 발표 날짜가 있는데 또 못 써 두려운 거예요. 하기도 전부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심을 했죠. 이거 한번 고쳐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실천에 옮겼습니다. 발표 관련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거기서 나오는 연습 방법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또 잘하신 게 핸드폰 가지고 자기가 발표하는 거 찍으셨어요. 찍고 나서 좀 객관적으로 봐서 이런 거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보셨어요. 해보니까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셨고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니까 다음 발표가 됐는데 본인이 볼 때는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발표가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피드백을 이제 들은 거예요. 발표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경험을 적으면서 과거의 행동, 실수 같은 거 돌아보니까 내가 질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토대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두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심리학자 중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예. 그분이 가장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이제 매일 적게 했어요. 적게 했더니 일주일 후에 이전과 비교해 보니까 우울증 점수가 절반으로 내려갔고요. 행복도를 느끼는 점수가 3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약을 복용을 했던 건가요? 이 집단은 약을 안 먹었고요. 예. 반대편에 있는 집단은 약을 먹었거든요. 예. 약을 먹고 감사일기를 안 썼습니다. 약만 먹고 감사일기를 안 쓴 집단은 우울증 점수는 내려갔는데 행복도는 안 올라갔어요. 이게 결국에 훈련입니다. 사실 매일 감사한 일이 생길 수는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감사한 걸 찾는 훈련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큰 감사거리만 찾다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놀심에 출연했는데 이거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이렇게 큰 감사거리만 찾는데 제가 매일 놀심에 출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떤 게 감사거리가 될까요? 아침에 제때 일어난 거, 출근 늦지 않게 한 거, 점심 식사를 했는데 맛있었던 거,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오랜만에 통화해서 반가웠던 거.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 중에 사소해 보이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감사일기를 한 7년째 쓰고 있는데요. 7년이요? 네. 이제 한 8년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넘어서 8년 예. 됐는데 매일 쓰다 보면 사소한 것들이 다 이제 감사해지고 이왕이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렇게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장점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평가할 때 보면 뭐 선배를 보던 뭐 직장 상사를 보던 단점이 먼저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단점이 잘 보여요. 단점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단점에 대해서 저 사람을 비판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과목별 선생님을 만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선생님한테 수학 문제 못 푼다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전문이잖아요. 수학 문제는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죠. 똑같이 A라는 선배가 있으면 A 선배는 소통을 잘해.
특히 윗사람하고 소통을 하는데 논리 정연하게 잘 말해. 그럼 이 사람한테는 소통하는 걸 배우면 되겠다. B 선배는 정리정돈을 잘해요. 그럼 이 B 선배한테는 정리정돈 선생님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마음속에 붙여서 그분이 잘하는 걸 관찰해서 또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잘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걸 내 것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의 강점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점 진단이 있거든요. 마틴 셀리그먼 교수가 만든 무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국어도 지원이 되는데 설문을 하시면 나만의 강점, 리포트에서 메일로 보내줘요. 회원가입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4가지 강점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강점을 진단해서 나의 강점을 받으면 이왕이면은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저의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영어 회화를 잘 못합니다. 영어 회화를 잘했으면 하는 게 예전부터 참 큰 소망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마음에 한이 돼서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 학원도 가보고 온라인 수업도 들어보고 책 사서도 공부해보고 전화 영어도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몇 년을 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정말 점수가 요만큼 올라가더라고요. 2년, 3년을 공들여서 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본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의 책을 읽었더니 자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쭉 생각해 봤죠. 저희 팀에도 이제 후배 직원들이 있는데 저보다 영어를 다 잘해요. 솔직히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너 한 3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 그 친구들만큼 할 수 있겠어?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앞으로 또 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안 되는데 쏟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고 나서 이제 강점 진단을 해봤더니 저는 제가 공부한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나눠주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책도 내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는 게 이제 저에게는 저의 강점을 살리는 길이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2, 3년을 하니까 아웃풋이 나면서 이제 좀 더 보람 있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내가 어떤 특별한 것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급격하게 성장하잖아요. 예, 마치 맞습니다. 대나무처럼.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못하는 거에 몰두해가지고 시간을 10년, 20년 투자해도 안 되는 경우도 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격이 달라질 수 있는 네. 빠른 길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장하시려면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성장하는 방법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를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도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이 놀심 채널을 계속 보시면서 꾸준히 심리학에 대한 그런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심리학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예. 우리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하시고 사람들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저는 자투리 시간 하실 걸 좀 권장을 드려요. 학교를 등하교 한다거나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짧게 쪼개서 그때 유튜브 잠깐 보실 수도 있고 오디오북을 들으실 수도 있고 조금 공간이 허락되면 책도 보실 수 있으니까 예. 거기서 뭐 10분, 20분 그렇게 하나씩만 보셔도 충분히 성장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뭐 내일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네. 작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사실 지금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또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의지력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막히는 것 같아요. 알긴 다 알겠는데 운동하는 방법도 알고 다이어트 하는 방법도 알고 예. 공부하는 방법도 우린 다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돼요. 꾸준하게 실천하고 싶은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아까 7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셨다는 얘기를 네. 듣고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예. 꾸준히 할 수 있죠?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미국의 한 연구를 봤더니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단 8%였습니다. 8%요. 네, 10%도 안 돼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네요. 예. 우리는 다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오답 노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오답 노트는 우리가 틀린 걸 적어가지고 다음에 이것도 틀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요. 욕심이 많아요. 2023년이 됐으니까 이런 거 해봐야지. 난 운동도 해봐야지. 공부도 해야지. 다이어트도 해야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에너지가 아니고 한정된 에너지거든요. 이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의지량의 총량은 한정돼 있는데 네. 그걸 다양한 데 많이 쓰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맞습니다. 대충 할 수는 있지만 잘하기는 어려운 거죠.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게 5가지다 하면은 그 중에 가장 하고 싶은 1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첫 번째 거에 집중을 하시고 이 습관은 한번 정착이 되면 더 이상 에너지가 안 들거든요. 네. 우리가 양치할 때 한번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양치하는데 힘이 안 드는 것처럼 첫 번째 습관이 잘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목표에 도전해요. 남들한테 좀 보이려고.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고 해볼게요. 야, 1년에 한 50권을 읽어야지. 난 100권 읽을 거야. 어떤 분은 막 200권 읽을 거야.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예. 100권 읽는다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100권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3일에 하나씩 읽는 건데 거의.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100권 읽겠다고 무리한 목표를 잡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정해서 그걸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적합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느냐? 질문을 하나 하시면 돼요. 내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1년에 50권을 읽겠다 하면요. 이거 잘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권.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을 나한테 하는 겁니다. 너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니에요. 너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책 읽을 수 있겠어? 그래서 나 할 수 있어 하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약간 머뭇거리거나 답이 안 나오거나 오늘부터 뭐 1시간씩 매일 막 이런 질문이 반문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마음속에서 부담스럽다는 신호거든요. 이럴 땐 다시 이제 살살 달래면서 2차 질문을 하셔야죠. 어느 정도면 부담이 안 되겠어?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한 10분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루에 10분이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1년이면 한 12권 정도.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목표가 12권이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 10분씩 책을 읽기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린 너무 낙관적인 예상을 해요. 예를 들면 요새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서 난 매일 산책해야지. 근데 내일 보니까 비가 오네요. 그 다음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네요. 그 다음날은 뭐 저녁 약속을 갖다서 술을 마셨더니 또 걷기가 싫네요. 안 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생에는 가시밭길이 많이 있거든요. 가시밭길을 가정해서 가시밭길이 나타났을 때는 나는 이렇게 극복하겠다. 라는 B 플랜을 세우시면 돼요. 아, 플랜 B가 있어야 되는군요. 네. 만약에 비가 온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아서 밖에서 걷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걷기를 포기하는 것보다 집 안에서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홈 트레이닝, 스트레칭을 하겠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겠다. 이렇게 대체 운동을 정하시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 플랜 B까지 세우진 않는데 네. 플랜 A가 무너져 버리면 에이 몰라 하고 그냥 아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술 저도- 먹는다거나. 맞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 얘기로 예전에 걷기 운동을 목표로 세웠다가 비가 오면 마음속에서 좋아했어요. 아싸 오늘 쉬는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럴 때 이제 뭔가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B 플랜을 세워서 이제 대체 운동을 하시는 것이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서예요. 물론 혼자서 해도 좋은데 함께 하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아까 혼자서 하면 성공률이 한 8% 정도라고 했는데 친구랑 함께 하거나 가족이랑 함께 하면 성공률이 16에서 20%까지 올라가요. 아, 그런가요? 이건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난 누구랑 만나기 싫다 하시면 요새 뭐 SNS 같은데 이런 뭐 챌린지 프로젝트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데 같이 가입하셔서 안 만나도 되니까 같이 올리면 남들이 날 보고 있다. 라는 또 이제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실천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럴 경우에 많이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잘 세우셨는데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그때 되면 안 돼요. 오늘부터 해야 돼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전날 이제 친구랑 통화하다가 친한 친구였는데 통화하다가 좀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격한 말이 오가면서 끝에 다시는 내가 너랑 통화 안 해. 연락 안 할 거야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은 내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끊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좀 풀렸어요. 아, 내가 어저께 좀 심했구나. 내가 좀 참을 걸. 이런 생각에서 마음이 녹잖아요. 그 반대, 결심도 녹습니다. 나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피곤하고 침대에서 나오기 싫으면 내일부터 해야지. 무슨 느낌이 너무 잘 아는 게 예. 유튜브 영상 오늘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 일도 바쁘고 해가지고 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네. 아, 다음 주에 3개 올려야지 그 약속 100%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습관 운동 같은 걸 하시면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3번 운동해야지 하시면 월, 화, 수 거의 안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목, 금, 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미루다 보면 목, 금, 토, 일에 또 없던 약속이 생겨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3번 하시겠다도 좋은데 3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요일을 정하셔야 돼요. 월, 수, 금 해야겠다. 화, 목, 토 해야겠다. 이렇게 정하셔야지 빼먹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대로 나를 망치는 습관을 그만두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나쁜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습관이 얼마나 강력한 습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논문을 찾다가 논문 제목이 하도 재밌어서 기억나는 논문이 있는데 올드 헤빗 다이 하드예요. 아, 다이하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전에. 네. 주인공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절대 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오래된 습관도 똑같은 겁니다. 오래된 습관도 다이하드예요.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습관이냐, 강력한 습관이냐 살펴보시면 내가 습관을 바꾸고 싶다 할 때 그 습관이 언제부터 나와 함께 했는지, 이 습관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습관이 강력한 습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습관을 우리가 고치려고 할 때 이 습관이 고치는데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박 2일 여행을 갈 건지 한 달 여행을 갈 건지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이제 바꿀 습관이 뿌리가 깊은 습관이면은 이거는 오래 걸리겠다. 이 습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면 금방 고칠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습관을 하기 어렵게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예.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내가 버리고 싶은 습관에는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게임 너무 재밌잖아요. 출퇴근할 때 이거 하면 또 꿀잼입니다. 그래서 막 재밌게 이제 놀다가 하루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로 시간을 허비할까?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 방법이 게임을 하고 나서 그 게임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걸 삭제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하려면 설치를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설정도 많이 눌러야 되거든요. 삭제했다가 설치했다가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하면 속칭 현타가 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 얼른 다른 행동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게임이 하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만지면 난 놀심 채널을 봐야 되겠다. 훨씬 더 생산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환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보니까 막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없애야 되겠죠. 없애면 최고고요. 예. 못 없앨 것 같으면 어디 서랍 안에 넣어놓든지 숨겨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남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그 먹는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데 이것도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사탕을 책상 위에 놨을 때 100%를 먹었는데 예. 서랍 안에만 넣어놔도 30%가 줍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먹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이네요. 네. 횟수를 점점 줄이시다 보면 점점 그 습관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많이 약해지면 그때 바꾸시면 되죠. 마지막 이 전환과 관련해서 습관 반전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틱 장애나 이런 행동 교정 훈련할 때 쓰는 방법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각을 하고 두 번째 경쟁 반응을 하는데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다리 꼬는 습관을 바꿨거든요. 예.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다리가 꼬아져 있어요. 언제 껐는지 몰라요. 근데 다리 계속 꼬고 있으면 허리에도 안 좋고 관절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이 방법을 알게 되고 나서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다리 꼬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다리 꼬는 걸 발견할 때마다 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한 이틀 정도 하면요. 다리가 올라갈 때 이제 느낌을 압니다. 이제부터 자각이 되는 거네요. 예. 나 지금 다리를 꼬려고 하는구나. 느낌을 알게 돼요. 참 신기해요. 신경이 그쪽에 조금 쓰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각이 됐으면 두 번째는 경쟁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꼰 거거든요. 다리 꼬는 이 에너지를 다리를 꼬지 않고 다른 행동으로 분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리 꼬려고 할 때 손으로 무릎을 꾹 누른다든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습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죠. 단 그 습관에 관해서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게 시작하셔야 돼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습관을 꾸준히 하면 정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드셨던 습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하는 습관. 어렸을 때 이제 생겼잖아요. 예. 그 습관이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의 치아는 지금 어땠을까요? 다 썩었겠죠. 그렇죠. 엄청난 효과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습관을 만드시는데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방향성. 나는 건강을 위해서 습관을 만들 거야. 나는 마음 관리를 위해서 습관을 만들 거야. 이런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늘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분야,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로 계속 습관을 쌓아가고 키워가시면 됩니다. 저도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핑계를 대고 안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투리 시간이라도 조금 활용해서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동기부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요새 경제도 그렇고 많이 어렵잖아요. 예, 어려울 때는 사실 우리 자신부터 지키는 게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또 하나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때 이번 기회에 또 내일 하려고 하면 안 되십니다. 오늘부터 좋은 습관, 작은 습관 하나 잘 키우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장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상만 박사님을 모시고 나의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